네, 지난해 전남 지역 섬관사에서 주민 3명, 그것도 학부모들이 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져서 큰 충격을 줬었죠. 2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7년에서 10년이 선고돼 1심 형량보다 많이 감형이 됐었는데요. 대법원이 이것이 잘못됐다, 원심을 파기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성폭행범들은 다시 광주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연우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2심에서 상당히 감형이 됐었는데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서 돌려보냈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이 사건은 2심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검찰 편을 들어줬습니다. 예. 1심과 2심은 선마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검찰이 이 무죄 선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재판은 다시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대법원이 봤을 때 원심이 잘못 판단됐다고 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우선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5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까지 벌어진 일인데요. 주민 3명이 섬에 들어온 여교사에게 술을 먹이고 관사에 데리고 가서 차례로 2차례 성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3차례 성폭행 미수도 있었습니다. 밤 11시 15분부터 11시 50분 사이인데요. 이 미수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성폭행범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왔고 1심부터 내내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성폭행이 일어난 2건에 대해서만 공모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대로 성폭행 미수 과정에서도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범행하러 가는 과정에서 서로 제지하려는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성폭행범 사이에 명시적이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또 범행이 벌어진 관사 앞에서 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자, 이 성폭행범들 우리도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항소와 상고를 그동안 이어왔었는데 결국 성폭행범들의 이런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안 받아들여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폭행범들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모가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법원에도 자신들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고했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는 여러 증거가 있었습니다. 범행 전후로 서로 여러 차례 전화했던 게 확인이 됐고요. 또 피해 여성이 관사에서 성폭행범 중 하나가 빨리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 서로 만난 정황을 뒷받침할 성폭행범들의 이동 경로가 담긴 CCTV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여러 정황을 토대로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시계를 돌려서 좀 2심대로 가보면 1심 때보다 형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때도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1심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렸는데요. 이 성폭행범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교사가 상해를 입은 게 자신들보다는 여론과 악성 댓글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범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3년, 1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쾌락을 채우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또 여교사에게 상상 이상의 피해를 줬다면서 중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광주 고등법원은 이 2심에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형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들에게 징역 7년과 8년, 10년을 선고해서 각각 5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희망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리 합의를 했지만 당시 감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죄였던 성폭행 미수 공모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이번에 유죄 취지로 판단한 만큼 2심에 비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자, 지난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충격이 워낙 컸던 탓인지 이 성폭행 사건이 터지거나 국정감사가 있을 때마다 이 사건이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취재를 할 때도 이 사건을 듣고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이 자녀들의 선생님인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2차례나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고요. 수사 과정에서는 이 성폭행범 중에 한 사람의 10년 전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섬은 관광객도 뚝 끊길 정도로 이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도서 벽지에서 일하는 여교사에 대한 처우나 안전 문제에 대한 여론도 있었고요. 심지어 여교사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섬 발령을 두고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던 지자체는 경찰서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전남경찰청 국감에서도 섬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재판이 이제 광주 고법에서 열리게 되는데 파기환송심 결과 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연우 기자였습니다.